저는 99년도에 물리치료과를 졸업하고 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물리치료과에서 배웠던 온열치료, 그리고 텐스나 ICT 같은 전기치료, 초음파 치료, 목과 허리를 당기는 견인치료, 그리고 레이저 치료, 그리고 운동치료. 이런 치료들을 하면 아픈 사람들이 다 날 줄 알았습니다. 허리 아픈 사람, 어깨 아픈 사람, 목 아픈 사람, 그리고 무릎 아픈 사람, 발목 아픈 사람들. 근데 다 안 낫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허리 아프면서 다리가 저린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낫지 않는 겁니다. 그 차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선배한테 했더니 선배가 수기요법을 공부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척추 교정하는 카이로프랙틱, 그리고 22개 골뼈와 천골을 시작하는 두개정원요법, 그리고 폐, 간, 위, 소장, 대장, 이 내장기를 시작하는 내장기 도수치료, 100개에 넘는 근육들을 자극하는 응용근심외와 살림송기, 그리고 손, 발, 스폰스통, 근막연수, 림프 같은 수교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수교법을 공부하면서 전에 잘 치료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더 잘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왜 이 사람은 좋아지고 이 사람은 좋아지지 않는지 그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수교법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이 치료만 계속 했으면 아마 물리치료실에서 계속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 환자들, 아픈 사람들이 왜 좋아지는지, 왜 좋아지지 않는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자폐아이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아이가 진단을 받을 때 대학병원에 가셨겠죠. 우리나라 최고에 손꼽히는 최고의 대학병원에서 최고의 의사분이 진단을 내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처방을 내리셨을 겁니다. 언어치료를 하고, 인지치료를 하고, 체육, 간통, 보통 이런 치료를 말씀을 하시죠. 부모님들은 당연히 언어치료를 받으면 언어가 늘 거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인지치료를 받으면 인지가 올라가고 더 똑똑해질 거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체육을 하면 운동을 더 잘하고 자세도 좋아지게 되고 잘 걷고 잘 움직이실 줄 아셨을 겁니다. 감각통합치료를 받게 되면 감각이 좋아져서 빙빙 돌지도 않고, 그리고 손이나 귀를 막는 이런 행동도 사라지게 되고, 흘겨보는 거, 그리고 손 빨고 이런 감각적인 문제도 해결되실 줄 아셨을 겁니다. 물론 좋아지는 아이도 분명 있었겠지만 좋아지지 않는 아이들도 있었겠죠. 아이는 점점 커가는데 불안하고 답답하시죠. 분명히 대학병원에서 최고 의사가 이런 식으로 처방을 내렸는데 그 처방대로 계속 몇 년 동안 했는데 좋아지지 않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이가 저에게 상담을 오면 저는 아이의 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아이의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 몸 문제가 이 아이의 발달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운동 발달, 그리고 감각 발달. 그러면 대부분 부모님들은 선생님 잘 몰랐어요.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이런 정보를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진단하는 선생님, 언어치료 선생님, 인지치료 선생님, 운동치료 선생님, 감각통합 선생님들께서 잘못하고 계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자신이 공부하고 연구하신 것들을 아이들에게 열심히 적용하고 계시고, 이 치료들도 이 아이들한테 다 필요합니다. 저는 자폐아이들이 운이 나빴다고 생각합니다. 자폐아이들이 뇌성마비 아이들처럼 몸을 잘 움직이지 못했다면 재활학과나 신경과 의사선생님, 물리치료사들이 자폐아이들의 몸에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자폐아이들 중에 서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지요. 모두 이상행동을 하고 인지가 떨어지고 언어 발달이 느리고 불안도도 높고 각성 조절도 안 됩니다. 그래서 소아정신과 선생님, 언어치료, 인지치료, 행동수정치료 선생님들께서 자폐 아이들을 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폐는 이런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당연시했던 것 같습니다. 정보들이 한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도수치료 방법들을 배운 물리치료사들은 병원 도수치료실에서 성인들을 치료하지 자폐 아이들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저는 우연히 아이들을 보게 되었고 점점 더 많이 오게 돼서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도수치료실에서 몸과 통증을 바라보는 것처럼 몸 문제로 아이들의 발달을 보게 된 겁니다. 아이들의 몸 문제가 언어 발달, 인지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 문제가 알게 되면 아이들의 발달이 좋아지는 것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치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도 해줘야 됩니다. 지금의 자폐 치료 시스템이 금방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치료 시스템이 바뀔 시간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는 지금도 계속 크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배워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고 아이가 어리다면 해볼 만합니다. 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 중 식이요법, 운동, 토마티스에 대해 그동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수기요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편하게 마사지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마사지는 성인들이 통증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받는 도수치료를 아이들에게 변형시켜 적용한 것입니다. 아이들의 몸을 보면 두개골도 긴장돼 있고 척추도 긴장돼 있고 내장기 기능도 떨어지고 손과 발가락 분리는 안 되고 근육들도 잘 사용하지 못하고 관절들도 잘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해줘야 됐고 머리에 가장 효과적인 두개청물요법, 척추와 골반뼈는 카이로프랙틱, 내장기는 내장기 도수치료, 근육은 응용근신경학, 손과 발은 스본소를 조합했습니다. 마사지가 왜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체 활동이 많아지면 인지 능력도 상승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운동을 하라고 하고 자폐 발달장애 아이들도 운동을 열심히 시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열심히 운동을 하지만 열심히 운동한 만큼 뇌는 계속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폐 아들 중에 수영 선수, 마라톤 선수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감각 문제, 감정 조절 문제, 언어 문제, 인지 문제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운동을 하면 뇌는 계속 좋아져야 하는데 이 아이들의 뇌는 왜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요? 초기에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계속 알게 되었는데 이 아이들의 몸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해도 뇌가 좀처럼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650개의 근육, 230개의 관절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이 근육과 관절 모두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사용합니다. 특정한 근육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특정한 관절들도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가 불안정하고 몸이 굼뜨고 걸어가다 넘어지고 안아달라고 하고 움직임이 어눌합니다. 특정한 근육과 관절을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가 앞으로 나오면서 구부정해지고 팔을 잘 흔들지도 않고 보폭도 짧고 발도 끄는 것 듯이 걷습니다. 이런 움직임 때문에 자세 변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멀리서 걷는 모습만 보아도 자폐 아이인지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움직임 때문입니다. 문제는 잘 사용되지 않는 근육, 분리되지 않는 관절과 연계된 뇌세포는 자극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극을 받지 못하는 뇌세포는 활성화가 될 수 없고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몸의 구조 중 잘 움직이지 않고 긴장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과 연계된 뇌 기능도 반드시 떨어져 있을 겁니다. 서로 연계되지 않게 됩니다. 관절을 분리시키고 잘 사용되지 않는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려야 되는데 올릴 때 어깨 관절, 쇄골의 움직임, 견갑골의 움직임, 그리고 이쪽 견관절의 움직임, 여기는 주관절, 손목 관절이 전체적으로 다 움직여야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 이게 특정한 관절들이 잘 분리가 안 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몸을 움직인다든지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속도도 달라지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운동을 계속 시키게 되면 안 쓰는 관절들은, 잘 안 움직이는 관절들은 계속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때 이 마사지나 수격을 통해서 쇄골을 자극하고 견갑골을 자극하고 견관절을 자극하고 주관절을 자극하고 손목 관절을 자극해가지고 이 움직임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만져봐서 긴장되어 있는 근육들을 풀어줍니다. 긴장되어 있다는 건 잘 안 쓰는 근육입니다. 자꾸 관절 부위들을 자꾸 만져주게 되면 그 부위가 부드러워지면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손도 마찬가지로 소근육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소근육은 적기, 쓰기, 오리기, 그리기, 만들기 이 손이 안 쓰이는 데가 없죠. 손이 사용될 때 눈을 보고 눈과 손이 회복이 되면서 뇌는 발달하게 되고 손은 정교해지게 됩니다. 근데 손을 연습을 시킨다고 잘 되지 않습니다. 손에 있는 고유성상 감각기들이 다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깨워줘야 됩니다. 자꾸 이 사이사이에 있는 고유성상 감각기와 다양한 감각기들을 계속 자극을 해서 깨워주게 되면 이 감각기들이 이 뇌와 연결이 되게 되면서 이 정교한 동작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사지는 그냥 몸을 풀어준다는 것보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혈액순환을 시킨다는 겁니다. 혈액이라는 것들은 여기에 영양분과 산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양분과 산소가 잘 공급하면 세포의 기능들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사지로 자폐를 완치를 시키겠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마사지나 수교법을 해가지고 몸의 각 부분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눈을 자꾸 마사지를 해서 눈으로 가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 눈의 기능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자극해서 얼굴의 근육들을 자꾸 풀어주게 되면 얼굴이 이완이 되면서 표정이 다양하게 됩니다. 손을 마사지하면 손이 정교하게 됩니다. 목을 마사지해서 목이 풀어지게 되면 목을 가볍게 잘 돌릴 수 있습니다. 어깨를 풀어주면 어깨를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몸의 부분들을 하나씩 자극하게 되면 그 기능들이 좋아지게 되면서 결국은 몸의 기능들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해서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아이가 어리다면 완치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아이가 어리다면 어린이집에 가기 전까지 완벽한 식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풀먹은 소고기, 방목한 돼지, 동물복지닭, 신선한 야채, 유기농 쌀을 먹이고 밀가루 유제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와 같은 설탕도 먹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놀이, 걷기, 뛰기, 놀이터에서 충분히 놀면서 운동시킬 수 있습니다. 몸이 작으니까 마사지도 많이 해줄 수 있겠죠. 턱뼈가 성장하고 있으니까 4살 전이라면 입천장 벌리기, 입천장 마사지, 잇몸 마사지, 얼굴 근육 마사지 통해 턱뼈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토마티스로 양쪽 귀 볼륨 차이를 검사할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리다면 엄마도 그만큼 작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있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크면 아이 학교에 다닐 거고 그러면 먹는 거를 통제하기 쉽지 않습니다. 마사지도 아이 몸이 크면 엄마가 힘이 듭니다. 어리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두 달만 해보세요. 식단 조절하고 걷기, 달리기, 놀이터에서 놀기, 몸놀이라고 저녁에는 마사지를 해줘 보세요. 많이 변할 겁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뇌가 손상되면 몸을 움직이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연세가 드셔도 재활을 열심히 한다면 뇌 기능을 올릴 수 있습니다. 몸도 좋아질 수 있겠죠. 아이가 크면 어렵지만 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다양한 맛을 알아버린 아이에게 식이요법은 어렵지만 해볼 수 있습니다. 근육 운동을 충분히 안 했던 아이가 커서 근육 운동을 하려면 어렵지만 팔굽혀펴기, 턱걸이, 걷기, 뛰기 등의 운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토마티스로 귀를 훈련시키고 우성눈을 가리는 가림치료를 해서 눈을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전정 운동을 통해서 몸 움직임을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커서 마사지하는 것이 좀 힘들겠지만 조금씩 나눠서 한다면 해줄 수 있을 겁니다. 턱뼈가 좁다면 교정 전문의에게 턱뼈 교정을 상담할 수 있을 겁니다. 자폐아이가 좀 크더라도 이런 방식을 꾸준히 할 수만 있다면 아이의 힘든 증상들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폐아이들의 몸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아이들을 탓하게 됩니다. 자폐아이들은 이유 없이 잘 울어. 자폐아이들은 감각도 예민하고 불안도도 높고 각성도 잘 안 떨어져서 키우기가 힘들어. 자폐아이들은 언어치료나 인지치료, 운동치료도 잘 되지 않고 잘 못해. 자폐아이니까 흘겨보고 손을 흔들고 빙빙 돌고 손을 빨고 귀를 막는 거야. 자폐아이들은 이유 없이 짜증도 잘 내고 징징대. 자폐아이니까 치료 열심히 해도 잘 안 될 거야.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까요? 새벽에 깨서 머리도 아프고 눈도 빠질 듯하고 배도 아프고 당이 떨어져서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표현을 못하니까 이런 증상을 이야기할 수 없었겠죠.
이상행동을 더하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냈겠지요. 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때 엄마 선생님은 자폐 아이들을 그래 원래 이래 하면서 수업을 시킵니다.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 아이들을 더 힘들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몸을 알면 이 아이들의 증상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포탈이나 유튜브에 자폐 아이들의 몸 문제, 그리고 그 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한 정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폐 아이들의 몸 문제,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한 정보들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분 세분해서 도수치료 방법들, 마사지하는 방법들도 올려놓았습니다. 여기는 유료 회원제로 운영을 합니다. 제가 유료로 운영하는 이유들은 제가 경제적으로 좀 자유로워지면 해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아나빠니엘이라는 이분이 쓴 책을 읽으면서 저는 100% 이분에 대한 의견들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뭐 제가 직접적으로 만나질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분이 운영하는 워크숍이라든지 이분의 제자들을 만나서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토마티스 방법들, 인피니티 헤드셋이나 이 톡수업이나 그리고 뭐 포브레인이라든지 사운드 소리 정말 잘 만든 이 방법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톡수업에 있는 36개의 음원들은 이 자폐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음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음원들을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적으로 도수치료의 대가인 바렐이라는 이분을 뵙고 싶은데 뭐 연세가 많으셔서 직접 보지 못하겠지만 이분의 제자들이 아마 워크숍 같은 걸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이분도 만나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정보를 어떤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은 다시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이 카페에 업데이트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아이가 원하는 만큼 좋아지지 않는다면 저한테 한 번의 상담을 하기를 추천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은 이 감각들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 전정. 이 불균형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이가 열심히 치료를 받아도 잘 좋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불균형을 찾는 방법들은 제가 좀 운이 좋게 만든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스케줄 관리를 잘 못합니다. 빈 시간이 생기게 되면 조율을 잘 못하기 때문에 여기 이 이 네이버 카페에 취소된 시간들을 올리게 되면 그걸 보고 시간이 맞을 때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동영상은 수교법에 대한 그 주의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